먼저 비타민 D와 오메가3 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들 중에 특히 사령관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 D와 오메가3고요. 그리고 이 후코이단이랑 베타글루칸 같은 물질들은 수지상 세포, 그러니까 항원 제시 세포인데요. 그러니까 정찰병들이 적군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사령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알려진 것들이 후코이단과 베타글루칸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한테 특히 S타입 분들 같은 경우 후코일, M타입 분들 바이오셀을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거든요. 이 물질들이 면역 세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적군을 선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물질이라서 그렇고요. 이 후코이단이나 베타글루칸, 저희 제품으로는 후코이나 바이오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수지상세포, T세포 성숙뿐만 아니라 신호 전달 과정을 도와주는 이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자극해주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C, E,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고요.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항산화 영양소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애고 중화시키는 물질들, 이렇게 해서 항산화 환경을 만들어내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 증진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면역기의 회복 과정을 저희가 오늘 치료 방법을 중요하게 설명드리기보단 자가면역 질환, 오늘 특히나 실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론을 많이 설명해봤자 사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요거를 저희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이 이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면역 항진을 거쳐서 면역 저하를 거쳐서 면역 교란에 이르는 상태. 그럼 이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 과정에서 우리 몸은 이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면역계가 항진, 저하, 교란이 됐다면 이게 치료되는 과정은 저하, 항진을 뛴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제가 항상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처음에 설명을 드려요. 그래도 다들 들으실 때는 그렇겠죠 하다가 실제 이 상황이 닥치면 또 불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를 가지고 좀 이 과정을 좀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환자분 사례인데요. 이제 50대 여성입니다. M타입 분이셨고요.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던 환자분이신데 증상을 보시면 쇼그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에 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형태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안구 건조감과 구강 건조감, 안구 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눈에 모래알이 돌아다니는 듯한 통증이 있으시대요. 엄청 건조한 데에 더해서 아프신 거죠. 그리고 구강 건조감, 입이 항상 마르니까 침이 항상 없으니까 입에서 세균이 잘 번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에서 염증이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임플란트까지 하셨던 상태. 또 심각한 건 여성분들은 사실 베체트병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증상인데요. 외음부 염증, 외음부에 염증이 계속 생겨요. 그 부분에 이제 바르톨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액체를 분비하는 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질액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반복적인 질염이 반복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이분도 관절통, 어깨나 무릎, 팔다리 전체적인 통증이 심하셨던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쇼그렌 증후군 또 루푸스 환자분들이 많이 갖는 증상 중에 햇빛 자외선 알러지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것도 그 증상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햇빛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는 우리 몸이 알러지를 일으킬 반응들이 아닌데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도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처음 오셨을 때 상태입니다. 복용약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화약, 사실 쇼그렌 증후군은 류마티스랑은 조금 다르게 MTX를 잘 쓰지는 않고요. 스테로이드제 정도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MTX는 관절 통증이 발생했을 때만 주로 사용을 해서,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가지 약을 일단 드시고 계셨는데, 보시게 되면 항말라리아제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항말라리아제를 많이 처방을 받으세요. 얘도 동일하게 면역세포 억제 효과 때문에 쓰는 거고요. 말라리아를 없애기도 하지만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기능도 뛰어나서 특히 쇼그렌 증후군에는 항말라리아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약을까지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볼게요. 면역계가 교란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오십니다. 그 사이도 계속 오셨어요. 이제 4개월 사이의 변화인데, 이 혈액검사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가 필요한 수치를 적어놨는데, 검사지를 분석해보면 먼저 아까 군인들이 싸울 때 올라간다고 표현했던 ESR, 염증 수치가 103입니다. 정상 범위를 20까지로 보거든요. 한 5배 정도 높은 수치죠.
면역력이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게 이상하네. 면역력 저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염증 수치가 높거든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항산화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집중을 했어요. 항산화 환경이 조성됐다는 말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안정될 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수치들 중에 호중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특히 백혈구 수치 자체가 3.3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1차 경찰관 역할을 해야 될 호중구 수치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림프구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림프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세포, 근데 미성숙한 보충병들.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은 됐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 세포들을 B세포들이 림프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림프구 수치는 높긴 높은데 일은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염증 수치는 높다. 왜냐하면 자가면역 상태에서 발생했던 이 염증 반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만성염증, 특히 ESR은 제가 만성염증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상하게 이때 당시는 염증 수치는 매우 높아요. 근데 기운은 없고 느끼는 증상은 괜찮아. 오히려 안구 건조감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소화 상태도 괜찮고 느끼는 증상은 괜찮은데 염증 수치는 높으니까 약간 의아한 상태가 이제 4개월 정도 후의 상태고요. 이제 이 상태는 자가면역에서 두 번째로 돌아온 면역 저하가 나타날 상태예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실제 상황, 이 면역세포에서 대입해서 보면 항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안정되면서 이 경찰관들이 일할 일이 사라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요. 미성숙한 보충병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B세포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이 B세포, 림프구 수치는 높은 상태. 세 번째로는 자가면역 상태에서 발생한 염증이다 보니까 염증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4개월 정도의 후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면역계가 저하를 거쳐서 이제 항진을 띄려고 폼을 잡습니다. 수치를 한번 볼 건데요. 이 검사지를 보면 ESR, 염증 수치가 더 올랐습니다. 140, 정상 범위가 20이니까 여기는 정상 범위가 15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정상 범위보다 한 9배 정도 높은 수치인가요? 9배? 9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 상당한 심한 염증 상태죠. 염증 수치가 매우 높고 근데도 지금 재밌는 거는 이제는 면역 항진 상태가 되어가다 보니까 면역계의 밸런스가 조금 뒤바뀝니다. 아까 미성숙한 보충병들이 이제 좀 사라져요. 림프구들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군인들,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미안한데 그러니까 림프구가 이상한 애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을 지켜준 1차 역할을 해줄 이 호중구들이 막 충원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분비되니까 호중구 수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호중구 수치가 한 53% 이상으로 올라오고 림프구 수치는 좀 떨어진.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막 충원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오히려 면역 반응은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아주 힘듭니다. 류마티스도 아닌데 막 전신 관절 통증이 막 생기고요. 온몸이 피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환자분들이 매우 불안해하세요. 나는 이제 좋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됐는데 면역계가 항진되니까 몸은 제일 힘들어요. 염증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면역 항진 상태.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면역세포들이 이제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해지면서 염증 수치인 CRP와 ESR 같은 수치들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미성숙했던 저격수들, B세포들이 사라지고 정상 역할을 해야 될 전투병들이 막 증가하면서 이 호중구들이 늘어나고 림프구가 줄어드는 상태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는 전신 통증,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막 활발해지니까 전신 통증, 피로감이 발생하는 상태가 이 두 번째 상태고요. 이게 끝이면 좋은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면역계가 또 심해집니다. 이제는 아예 면역 항진의 피크 상태입니다. 한 8개월 정도가 됐는데 CRP 수치가 아까는 ESR만 높았죠. 만성염증만 높았는데 이번에는 CRP까지 막 치솟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 범위가 0에서 3으로 되어 있는데 102. 그러면 정상 범위 한 30배 이상 높은 수치죠. 거의 35배. 그렇게 높은 염증 반응이 막 치솟고 ESR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면역세포들이 선별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부 청소를 막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온몸이 난리가 납니다. 염증 반응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정상적으로 충원된 군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보충병 역할을 해줬던 림프구들은 확 줄어들고요. 이제는 정상 역할 1차 병합 해줄 호중구들이 막 치솟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형태인데 적군이 들어오면 싸우려면 이런 형태의 면역 밸런스를 띠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를 띠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극심한 오한, 발열, 두통, 현기증, 관절통, 만성 피로, 인후부 부종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이 발열 부분이 이따가 저기 사례자분 통해서도 좀 나눌 내용인데, 발열이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회복되는 과정, 또 면역 저하 질환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발열을 많이 무서워해요. 마치 큰 병이 난 것처럼. 근데 그건 물론 큰 병이 났을 때도 열이 나지만, 열은 정확하게는 내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내는 반응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반응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검사지 분석을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막 기능이 올라옵니다. 막 감각이 회복되니까 그동안 청소 못했던 애들 막 청소 시작하니까 염증 반응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충원된 근육들, 특히 호중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중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막 올라오면서 아주 다양한 증상들, 오한, 발열, 두통, 현기증, 관절통 이런 증상들이 막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사이클에서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이 항진을 찍고 나면 이제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면역 정상 한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근데 바로 찾아오진 않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그 회복되는 과정을 계속 출렁출렁거림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 많이 안정이 되는데, 보시면 오늘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만한 수치가 그 루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C3, C4 보체라는 애인데요. 얘는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은 소모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면역계가 활성화되면 좀 떨어지고요. 면역계가 좀 쉴 때 올라가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면역계가 지금 C3, C4가 원래 떨어져 있다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면역계가 안정됐다는 의미인데요. C3, C4라는 보체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아까 제가 처음 강의 때 설명했던 항핵, 항체 수치도 이제 음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물질들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도 이제 정상보다 더 낮아졌어요. CRP가 0.03. 그리고 ESR도 아직은 약간 남아있어요. 만성 염증이다 보니까. 하지만 20 정상. 그리고 이제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도 과도하게 높았던 호중구가 다시 정상으로 떨어지고, 너무 떨어져 있던 림프구가 올라오면서 밸런스를 맞춘 이상적인 면역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보시면 이 왼쪽 수치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나머지 증상들도 그렇지만 세 번째,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야 안구 증상, 건조감, 구강 건조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쇼그렌 증상이 사라진 것 이외에도 아까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햇빛 알러지 증상도 사라졌다. 이전에 있었던 알러지가 사라졌어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면역계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참 험난한 과정인데요. 다시 세부적으로 이 사이클을 보면, 자, 막 늘어났던 군인들이, 호중구들이 막 내부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할 게 없죠. 그럼 이제 사라져야죠.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요. 그동안 막 정신 나가서 날뛰고 있던 면역 미성숙한 저격수들, B세포, 림프구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 과정에서 이 수류탄 항체, 항액 항체도 아까 음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이 수류탄들도 이제 사라진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 안구나 구강 건조감이 사라지고, 쇼그렌 증후군 증상 이외에도 햇빛 알러지 같은 증상들도 사라진 상태. 이게 이제 치료가 완료된 상태인 거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거를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글로도 다 적어놨는데 글은 다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영상으로 좀 보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 회복되는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면역계가 자가면역 교란이 왔다가 저하 상태를 띄었다가 항진이 되었다가 항진 절정을 띄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을 미리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예상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항진 반응이 힘들지 다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겁을 들이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반응이 어느 정도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나중에 와서 먹살을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면역계는 단순히 저희가 지난번 항진이나 저하 질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질서 안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은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잡는 기간까지는 이 혼란스러움을 견뎌야 돼요. 근데 혼란스러움이 기약이 없는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면역계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자가면역 질환 상태에서 나오게 될 그 불안한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길지만 무슨 서술형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핵심은 다시 돌아와서 절대 실천 기간의 중요성입니다. 질서에서 벗어났다. 면역세포가 나를 못 믿는 상태, 이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아무리 좋은 걸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규칙에서 벗어난 상태에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100% 실천. 내가 M타입이다. 이 사례자분이 말씀하셨어요. M타입인데 자기는 딸기 하나 안 먹었다. 그 정도의 절실함. 그게 아니면 이 자가면역 질환은 제가 항상 오시면 말씀드린 이렇게 하면 못 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못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 거거든요. 저희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이 과정들을 다 보여드려야지만 내가 갈 방향이 여기구나.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는 절대 실천 기간, 이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절대 실천 기간, 저도 지금 잘 못해요. 저도 이 절대 실천 기간을 100%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다 예측 가능한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철저한 절대 실천 기간이 있어야지만 이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